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의 보험 심현준. 김보람입니다. 오늘 좋은 교육기관 찾기 인터뷰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IT 교육 커뮤니티 기업 멋쟁이 사자처럼이 운영하는 머싸대학입니다. 네, 머싸대학은 만들며 배운다는 철학 하나로 14년간 전국 99개의 대학, 누적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딩을 모르던 학생들이 1년 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교육 커뮤니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오늘 나성영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대표님 간단한 소개랑 그다음에 멋쟁이 사자처럼 회사랑 그다음에 머싸대학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맡고 있는 나성영이라고 합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한국과 미국, 베트남에서 AI 교육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이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그 다음 커리어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글로벌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은 사실 멋쟁이 사자처럼의 모태가 되는 형태의 전국 단위의 동아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펼쳐져 있는 총 80여 개 대학에 약 2,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AI 관련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풀고 싶은 문제를 현재 풀어보면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비영리 교육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격적인 질문 전에 하나 궁금한 게 네, 기업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멋쟁이 사자처럼. 그렇죠. 네. 네, 그 기업 그 이름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 기업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사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좀 저희 회사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되게 뭐 밝게 이렇게 또 좀 재밌게 키치하게 지어보자는 형태의 관점에서 사실은 회사 이름이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셨던 이제 그 공동 창업자분께서 백수였던 시절에 이 동아리를 만들었었는데 백수의 왕은 사자니까 사자가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근데 사자보다는 앞에 무언가 형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멋쟁이가 붙은 사실은 굉장히 브레인스토밍 같은 형태의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싸 대학은 어쨌든 정규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대학생 AI 메이커 동아리, IT 메이커 동아리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동아리라는 형태가 저는 되게 친구들이 더 어떻게 보면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뭐 저희가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 동아리가 아닌 사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 동아리 형태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진행한다라는 관점 자체가 이들에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 14기까지 맞아요. 14년 했죠. 14년 하셨는데 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누적 이제 학생들이 15,000명이고 네. 이제 그 친구들 통해서 같이 만들어낸 서비스가 2,400개 네.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크게 이제 뭔가 성취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는 회사가 영리 회사니까 저희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비영리 형태의 모델이 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비영리 모델을 운영하는 저희 팀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컨텐츠의 제작 그리고 실제 행사를 운영하는 형태의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연초에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 또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이 1학기에 교육을 받고 나서 여름방학 때 모여서 해커톤을 정말 규모 있게 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무박 2일로 밤을 새가면서 친구들 한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어떤 서비스를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언제나 느끼죠. 그래,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에게는 단 하루짜리 행사라기보다는 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고민해봤었던 문제들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내가 밤을 새서 이걸 만들었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써주네, 좋아해주네 라는 형태의 경험들이 전 이 친구들이 그 다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다른 형태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델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머싸는 이 청년들이랑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보통 해커톤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 해커톤 한번 행사를 하면 몇 명 정도, 몇 학교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여 개 대학에 한 1,500명 정도 참여했었고요. 이번 연도는 가장 규모가 커져가지고 전국 단위의 82개 대학교 그리고 총 2,40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무박 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엄청 큰 행사 맞습니다. 장소를 네. 네. 그래서 되게 규모가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더워요. 그러니까 가면 친구들이 엄청 많고 네. 또 친구들이 다 노트북을 켜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열기가 진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피곤하긴 하지만 그때 이 그냥 에너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멋싸 뽕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에너지들을 저희 네.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얻죠. 그래서 아, 제가 멋싸 저희 직원분들한테는 이 행사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예, 이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잠깐 들렀다 가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머싸의 색깔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육 철학과 역량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릴 거예요. 네, 그 머싸대학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시는데 그 네. 학생들이 머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런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이 만드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요즘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 AI 도구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정말 쉬워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메이커 경험들, 실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방법론적으로 편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랑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형태의 과정들을 함께 해보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앞으로 아무리 AI가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형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만들어보는 경험 자체를 저는 정말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말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다 보니까 막 프로덕트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역설적으로 이 친구가 정말 만들 수 있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그냥 입을 통해서 간단한 프롬프팅을 통해서 만들었느냐 보다는 실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고민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형태로는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정말 깊게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문제 정의하고 해결책 정리한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형태로 가설 검증까지 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기를 저는 되게 희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지식과 정보가 정말 간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서는 쓸모없어지는 형태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필요한 형태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러닝 바이 메이킹? 만들며 배운다라는 단어가 머싸대학 교육의 핵심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교육 방식이 그 대학의 전공 수업이라든지 뭐 강의형 부트캠프라든지 네. 그런 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트캠프도 동일한 형태의 모델로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건 흥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책의 목차를 보고 내가 흥미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읽고 나면 이 책을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가 차용하는 교육 방식이 그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의 모든 교육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교육도 다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너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만들려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교육들이나 이러이러한 정보나 지식들이 필요해 라는 것들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재밌네? 근데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더 알아봐야 되지? 뭐가 내가 더 필요할까? 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닝 바이 메이킹을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럼 실제로 1년 동안 이 학생들이 그 시작 전과 시작 후 수료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역량은 개별적으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감이지 않을까요? 자신감. 그러니까 저희의 머싸 대학 동아리의 커리큘럼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친구들이랑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들이 적어도 3에서 4회 정도는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형태의 경험들. 저는 그런 경험들이 그다음 어차피 이 친구들은 머싸 대학이 끝이 아니니까 그다음 취업이든 창업이든 여정들이 있겠죠. 근데 앞단에서 만들어 봤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위한 두려움들을 없애주는 형태의 전 장치가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어떤 도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단의 이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좀 해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머싸 대학 출신 친구들이 취업도 정말 잘하고 사실 그런 창업도 정말 활발히 활동하는 형태의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비영리 모델 말고 영리 모델에서는 기업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협업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머싸 대학 출신 분들이 저희를 소개시켜 주세요. 나 저 동아리 출신인데 그 자기 상사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의사결정권자가 돼서 이미 14년이 지났으니까 머싸랑 뭐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전 요즘은 가장 인상적이고요. 어딜 가면 머싸 출신 분이 항상 오세요. 제가 미팅 가면. 그래서 저 그때 머싸 대학 뭐 7기였어요, 8기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그거만큼 또 반가운 것도 없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돼서 머싸 대학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시고 또 우리 머싸라는 회사 자체가 머싸 대학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주고 있다는 형태의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머싸 뭐 조금 이건 너무 자만감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이 IT 산업이 발전하는데 머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2010년도, 20년도 때까지 이제 IT 붐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했었는데 이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었던 건 머싸가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서로를 돕고 도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머싸 대학을 졸업하시고 창업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떠올랐는데 사람을 남긴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게 아마 지속 가능하게 네. 머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 네. 14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취업도 잘하고 창업도 잘한다라는 게 이제 소위 시장에 잘 네. 알려졌다 보니 그러면 기업 HR 담당자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는지.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네. 멋대들은 어떻게든 만들어 온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전공자 친구들이랑 비전공자 친구들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도메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비전공자 친구들보다는 전공자 친구들의 뎁스가 좀 더 높은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근데 멋대 출신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오더라 라는 형태의 피드백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회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존재 자체는 언제나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멋대 출신들은 그런 관점에서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밤새고 해커톤을 해서 그런지 허슬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피드백들 많이 받았고요. 네. 타링 창업하셨던 분도 저희 머싸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인 이제 비프로11도 이제 머싸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요즘 윌리즈 AI나
뭐 이런 그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들 중에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앞으로의 머싸 대학의 발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까 잠깐 들으니까 올해부터 뭐 대학의 창업 지원단과 같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언이긴 하지만 AI가 발전되면 조직의 규모는 전 작아질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조직의 규모가 작아진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학생들 자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형태의 노력보다는 자기 스스로 작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의 개념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학교에서도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친구들을 정말 사회에 좋은 어른으로서 사실은 사회에 좋은 기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보내는 형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희 머싸 대학과 대학교들이 사실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는 창업지원단과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이 작은 조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교육들을 제공해주는 머싸 대학이 같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머싸 대학의 향후 발전 과정 자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조금 더 지역에서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저희 머싸가 미국과 베트남의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역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단순히 지역 서울을 떠나서 글로벌 관점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가진 인프라를 제공해주면서 한국만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나가도 된다. 라는 형태의 좀 안전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교육의 봄이 운동하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로서 네. 이제 운동하고 있는 것도 학벌 스펙보다는 역량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운동들을 교육적 채용 차원에서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머싸 대학의 어떤 철학, 지금 말씀해주신 철학과 네.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학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척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직접 대표로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처음에는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역량을 정말 잘 발휘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결국에는 실제 내가 소매를 걷고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저는 결국에는 가장 더 회사에 필요한 형태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가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심지어 비전공자들에게 코딩과 AI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는 형태의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AI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봐요. 지금은 저도 요즘은 느끼긴 하지만 이 AI로 증강이 된 인간들을 보거든요. 갑자기 AI 도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서 3, 4인분의 역량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냐 혹은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을 오래 해봤냐에 대한 형태로 역량이 갈리는 게 아니라 빨리 이 AI 도구들에 대한 학습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문제 풀어보는 형태의 적용을 계속 시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올라가네 라는 형태들을 빠르게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예전에는 개발팀 3, 4명이 해야 되는 일들을 혼자서 밤새 가지고 뚝딱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조차도 불안감이 들어요. 뭐야 얘들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AI 시대에서의 역량 관점이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예전에 얼마나 공부를 했건 어느 정도의 도메인 지식이 있건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의 로직을 조금 더 AI 관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AI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형태의 인간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뭐 학력이든 성별이든 지역이든 정말 상관없는 이슈기는 하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량이라고 하는 건 질문을 잘하는 그 메타인지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HR 담당자분들한테 머사대학의 관점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회사에서 중요한 건 역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주니어 친구들을 대할 때는 이 태도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회사에 오면 많이 없잖아요. 신입들이. 그러면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스스로 찾고 배우고 하는 형태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머사대학 친구들은 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1년 동안 그렇게 교육도 제공해 왔고 실제적으로 그런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는 형태의 환경에 계속 몰아넣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더 해보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사대학이 생각하는 역량 교육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역량 교육은 함께 만들어보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역량교육 좋은 교육기관 인터뷰 아이고, 머사대학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사대학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며 배운다는 모토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머사대학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학벌이 아닌 직접 만들어 본 경험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구조. 저희 교육의 봄이 주목해온 역량 중심 교육의 실제 모습을 오늘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육기관 인터뷰 머사대학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교육기관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